최소한의 비용으로 투자하게끔 하고 그래서 빨리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 이래서 이제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투자금이 작으니까 빨리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방향인 거죠. 안녕하세요, 인싸멜입니다. 자, 화창한 가을날 저는 광화문에 와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 시장 예전이랑 똑같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볼 곳은 15년 동안 똑같은 브랜드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1인 셀프 식당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직영점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다가 이번에 가맹 사업을 시작한 솥밥 모랑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현장 어떤지 저랑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의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자, 솥밥 모랑. 오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치즈 블럭 솥밥이라고 합니다. 결제하기, 카드 결제. 5032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요렇게. 야, 좋다. 반찬도 3찬. 추가로 필요하면 리필, 김도 리필, 밥도 리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이쪽에 이렇게 불락이 있고, 바로 이렇게 뒤에 솥밥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솥밥모랑의 김재현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브랜드 소개 부탁드릴게요. 2010년에 창업한 솥밥 모랑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지현입니다. 모랑이란 뜻은 순수한 우리말로 김이 모락모락 난다 해서 갖고 왔고요. 현재 직영점 3곳과 가맹점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솥밥 모랑이 2010년에 생겼는데 네. 그때부터 1인 셀프 식당은 아니었죠?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직영점 확장을 회사의 성장 목표로 잡아서 직영점 위주의 플랜을 짜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점심 때 와가지고 보니까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휴게소에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네, 주문하고 번호 나오면 내 거 해서 먹고, 이게 오피스 로드샵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손님들이 되게 익숙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손님들은 뭐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가 필요하신 건데 네, 어떻게 도입하시게 되셨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직영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모랑 강남점 수익성이 좀 악화되기 시작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셀프 식당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그 1인 식당을 기획하다 보니까 직영점으로 체제로 운영하기보다는 가맹점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한 게 혹시 코로나 온 이후에 생긴 일인가요? 코로나 이후 좀 급격하게 그랬던 것 같고, 네. 제가 주변을 좀 많이 확인해 보니까 경쟁업소들이 많이 생긴 게 결국 이제 나눠먹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이런 구조에서 이제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제 휴게소 같은 개념의 식당을 이제 고민하다가 마침 저희가 이제 식판으로 처음부터 운영하고 있던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좀 했었고, 수익 구조가 좀 튼튼해진다는 걸 느껴서 그래서 이제 1인 셀프 식당을 이제 최종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좀 수익성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이제 로스라든지 원가율을 낮추는 작업들도 이제 중간에 하셨는데 완전 리뉴얼 개념인 거잖아요. 네, 완전히 정말 바꾼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 전부터 왜 휴게소 이런 데서 다 한식 많이 부분에 있었죠. 해왔기 네네. 때문에 제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고 그냥 알고 있던 방법을 도입을 했다. 일반 식당에서 이제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 도입이 저는 너무 혁신적이지 않나. 네, 그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면은 1인 셀프 시스템의 매장을 몇 년부터 정확히 하셨어요? 저희가 2010년도에 창업을 해서 그거를 도입을 하고 기획을 한 게 2022년입니다. 2022년. 12년 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3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소비자 반응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모란 강남점을 이제 셀프 식당으로 이제 이용을 공사를 한 건데 그 이용하시던 고객분들은 처음에 좀 어수선하긴 했어요. 그런 어수선한 게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적응해 가고 한 2년 정도 더 테스트를 좀 지속적으로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안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두 군데를 더 열은 거죠. 지역을 상권을 좀 달리해서 거기 처음부터 셀프 식당 모델이었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오시는 매장도 25년도 2월 달에 오픈한 매장이고 그 전에는 2024년 12월 달에 일산에서 이제 셀프 매장을 또 오픈했고 그러면 그 2022년부터 시작한 세계 직영점을 통해서 좀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텐데, 네. 그럼 이제 대표님이 보셨을 때 그 3년 동안의 테스트로 확인된 그 1인 셀프 식당의 약간 포인트는 내가 보니까 이런 거더라. 일단 저희가 이제 컨셉이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반에 네네. 아무래도 매출 나오는 데에서 수익률이 되게 높아지는 걸 좀 느껴서 저 쭉 정사를 해보니까 매출이 좀 안정적인 것 같다는 게 제일 특이했어요. 지출이 워낙 적다 보니까 수익이 이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한 5일만 영업해도 된다는 요새 트렌드가 좀 편하게 일하고 싶으신 분이 워라벨. 네, 워라벨을 막 찾으신 분도 많고 주말 여행 즐기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네네. 이런 오피스 상권에서는 5일만 영업을 해도 뭐 충분한 원하는 수익이 나오는 상황을 좀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직원이 없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원 때문에 많이 속상하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직원 없이 이제 조그만 매장 같은 경우는 혼자 하시든지 조금 큰 매장은 이제 1.5명이 운영하는 그런 매장으로 가시고 1.5명 정도는 이 가족분들이 한 분 낮에만 일하시고 이제 퇴근하신 이런 구조로 이제 가져가시면 좀 직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이게 셀프다 보니까 손님하고 접점이 최소한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훨씬 덜하다. 근데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온다. 네. 그럼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솥밥 매출 많이 나오나? 솥밥에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뭐 매장 정산은 15년을 해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에서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해보면 수익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야, 좋습니다. 지금 오피시아점 기준으로는 평일 기준으로 점심과 저녁 약간 매출 비중이 좀 궁금하거든요. 상권이 여기는 이제 직장인분들이 우르르 내려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부 이제 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점심만 우르르 내려오고 과연 그걸로 돈을 남길 수 있을까?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출 비중이 이제 점심에 몰려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가 돼버린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저는 그 큰 틀에서 지출을 이제 확연하게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도 나오는 수익은 꽤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점심 매출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네네네. 보통 이런 오피스 상권 지하 식당가는 점심 저녁 매출이 한 9대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매출이 다 거의 이제 전부죠. 그래서 요 주변 식당들 이제 보면 점심만 일하고 퇴근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선택까지 집중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저녁에 이제 오픈을 해보면 9대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고. 야. 근데 이게 이제 상권에 따라 좀 달리긴 한데 네네네. 주택가 상권, 이제 7회 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는 전적 비중이 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게 좀 저희가 아직 직접 운영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 대진금 시장 비교를 보면 저녁 매출이 이제 이런 오피스 상권보다는 좀 높게 나온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7일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좀 안정되고 나면 직영으로 또 한두 군데 한번 열어볼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홀 매출이 다 기본인데
포장 배달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철학은 좀 지금 어떤 다른 분들 시각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픈하자마자 그 주변에서 일어난 수요로 수익이 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배달을 해가면서 고생하면서 뭐 매출 조금 올리는 그런 거는 일단 차단을 시켜놓고 홀에 집중하고, 포장조차도 뭐 사실 하려면 용기 같은 거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기본에 제일 충실하고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매출로 수익이 나야 그게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차단하고 나오는 데이터로 지금 수익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방 직원분이 딱 2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2분 계신데 여기 간택기 혹시 몇 개죠? 24개. 24개. 여기 몇 평 정도? 여기가 한 25평 되고 25평인데 자석수가 52석? 52석. 최대한 많이 자석수도 이제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 직원분이 2분이신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거는 저는 이제 11시 반 정도에 왔으니까. 근데 일단 직원분들이 손발이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바깥을 보시면서 되게 인사도 잘하시고, 때로는 키오스크 나와서 서포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 때 서포트도 해주시고. 근데 이게 정말 오래 일하셔서 그러신 걸 수도 있지만, 와, 저는 이 메뉴를 저렇게 딱 선택과 집중해서 이렇게 쫙쫙쫙 내시니까 되게 효율이 좋다.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본 모습이 오늘이 약간 별로 이렇게 평소 대비해서는 네. 좀 낮은 매출이었다. 이게 저는 약간 놀라워서요. 그 매출이 이 정도라는 게. 이게 처음에 기획할 때 이제 1인 식당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 모든 메뉴를 혼자 다 해라 이게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메뉴만 저희가 추린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메뉴 중에서 혼자 가능한 메뉴, 단순하게 일이 없는 메뉴로만 추려서 요걸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주고, 숙달되면 이제 이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죠. 직원 한 명당 뭐 이런 기준도 혹시 있으신 거예요? 지금 직원들 이제 3년 됐으니까 테스트한 기간이,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매출을 좀 보면 일매출 한 70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겠다. 몇 명이서요? 혼자서요. 오, 아, 진짜로요? 예, 일매출 7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뭐 평수나 뭐 몰리는 그게 정도에 따라 좀 다르니까. 다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 직장인 상권에 저희가 주로 입점했기 때문에 이제 확 몰리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정도고, 저희가 이제 쭉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둘이서 한 180만 원까지도 데이터가 있고. 만약에 직장인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네. 근데 지금 인사맨이 경험하고 이야기한 이 직원분들은 좀 오래 근무를 하셨고, 나는 지금 직장 다니다가 인재 창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럼 내가 하면 훨씬 막 매출이 낮거나, 막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당연히 이제 숙달이 안 되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그죠, 분들이 그거는 있죠. 예, 저희는 모든 메뉴가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뭐 점화하고 토핑 넣고 뜸들이고 세 가지를 계속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메뉴별로 토핑이 뭐만 들어가는 것만 이제 숙달되면 그건 이제 메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맹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그 홈페이지에서 일을 줄여서 수익을 만드는 브랜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인으로 하다 보니 웬만한 일들을 혼자서 이제 홀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최대한 줄여놓은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물 같은 것도 이제 뭐 테이블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갖다 놓은 것도 다 일이다 보니까 아예 정수기를 갖다 놓고 고객분들한테 이제 떠서 드셔라 알아서 셀프로, 이런 일을 하나씩 줄이는 거, 그게 이제 일을 줄인다는 개념이었고, 특히 혼자 일하다 보면 배식할 때하고 퇴식할 때하고 겹친 시간대가 있어요. 저렇게 이제 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따로 또 여유로 만들어놔서, 네네네. 저 앞에를 못 치워주면 옆에다 꽂아놔라. 그러면 이제 좀 한가할 때 이렇게 그렇죠, 떼서 또 그렇죠, 설거지할 그렇죠. 수 있고, 그러니까 막히는 걸 좀 다들 조금씩 풀었어요. 일도 줄이면서. 지출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까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 많이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이제 튼튼해진 걸 보고, 이왕 줄이는 거 인건비 외에 다른 또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보자, 이러고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맹사업에 진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나 식자재비 이런 게 이제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이제 적정 평수를 제한할 때 작은 평수를 제한을 드려서 월 나가는 임대료나 고정 관리비 이런 걸 좀 줄이는 게 맞겠다. 근데 사실 15평만 해도 원하는 수익이 충분히 나거든요. 네네네. 굳이 20평, 25평을 얻을 필요가 없다. 최소한 고정비가 적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작은 평수를 제한하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상권이나 입지는 좋은 데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식자재인데, 식자재를 질을 낮추다거나 뭐 양을 줄인다는 거는, 근데 이제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본사 수익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물류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맹 사업에 나오면서 제일 원칙으로 생각하는 게 꾸준한 수익이 창출되는 가맹점이라고 이제 색깔 잡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사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물류 마진 이런 건 거의 이제 제로 베이스로 이제 가져와서 아예 이제 물류 마진은 투명하게 이제 오픈을 시켜놓고 아예 저희는 투명하게 로열티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로열티 지금 한 3.3% 책정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원가로 물류 대행 삼성 웰스토리에서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사 마진 이제 없는 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저도 아까 전에 경험을 했지만 이 메뉴의 맛이 만약에 없었으면 15년 동안 직영 사업 못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인상적인 게 그 보다를 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신다. 요 메시지가요. 네네. 근데 저 웬만해서 어떤 좀 의미를 담고자 하셨나요? 이제 가맹 사업을 진출할 때 제일 고민됐던 게 이제 가맹점 창업의 본질은 이제 수익 창출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수익 창출의 진정한 의미는 투자금을 다 회수한 다음에 나오는 수익이 진정한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가 이제 제가 약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시장에서 초보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너무 커질 것 같다. 그럼 이제 최소한 리스크를 줄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투자하게끔 하고 그래서 빨리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 이래서 이제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투자금이 작으니까 빨리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방향인 거죠. 사실 매장도 보면 되게 이제 약간 심플하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인데 저희는 되도록 이제 투자금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식당 대중 시점이 굳이 인테리어에다가 이제 비용을 많이 지금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너무 무모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조금 이런 1인 셀프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조금 적합하시? 주말을 좀 쉬고 싶으신 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오래 가기 위해서는 네, 정말 쉼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도 추구하는 방향이 오래 하는 가맹점주들을 이제 모집하고 싶은 거있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상권에 따라 달라서 오피스 상권은 이게 주말에 해도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쉬시는 컨셉. 그리고 딱 5일만 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는 컨셉. 물론 이제 주 7일 상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열흘 정도가 영업일이 많으니까 직원을 좀 고용해서 좀 편하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좀 꾸준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같은 이제 셀프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고 좀 수익을 좀 더 갖고 싶어 한다 이러신 분들은 주 7일 상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직원 관리나 직원 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죠. 데미지가 있으시거나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우신, 그러니까 실제로 자영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직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어울릴 것 같다. 그런 걸 내가 내향적이어도 내 캐릭터를 일에 맞춰서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너무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도 되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내향인 분들한테 아마 더 편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피스 상권에서는 점심 저녁 매출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가 이제 낮에만 같이 일하고 한 사람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집안일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아마 최적화된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강남점도 직원분이 인수하셨다고. 저희 직원이었는데 네. 1인 매장으로 바꾸고 나서 2년 정도 된 데이터를 보시고 매매 의사를 밝히셔서 저희도 이제 계속 꾸려나가기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도를 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접 경험으로 해서 확신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신뢰가 있고 보여지는 게 있고 보여드리는 게 있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적합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좀 쉽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랑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오, 그것도 좋습니다. 또 조금 더 안전한 창업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보면 프랜차이즈가 너무 이제 인식들이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모범적인 프랜차이즈가 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방식들을 보면 계속 뭐 옛날 방식을 좀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스마트한 그런 식으로 회사를 좀 꾸려나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저는 그 대표님의 사전 질문지도 받았고 또 미팅도 여기서 사전 미팅도 했는데 근데 대표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직장을 돈 주고 내가 차리는 거다 이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회CF 식당을 해보니까 뭐 직원들 고용 안 해도 되고 뭐 저녁도 좀 빨리 퇴근하고 주말도 쉬고 그럼 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게 직장인들하고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 혼자서 일하는 개념,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익만 안정적이면 그런 이제 말을 붙여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수익이 안정된다는 거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약간 맥락상으로는 자기 직장을 뭐 2, 3천만 원 들여서 제가 자기 직장을 얻는 개념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오래 생각을 했으니까 남들이 보면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자기가 차린다 뭐 이런 개념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솥밥 모랑의 운영 방향은 약간 이렇게 좀 로드맵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5년 동안 쭉 운영하면서 이 정도 컨셉으로 다가가기까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렇죠.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온 건데 조금 더 안전한 창업이라는 말을 생각해낸 게 이 가맹 사업에 진출하면서 뭐 100% 안전한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안전한 창업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 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창업은 지금 뭐 마케팅 이런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배달 뭐 이런 것도 막 부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일하는 수요로 자기가 원하는 수익이 거의 100% 가까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좀 부족할 경우는 본사에서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로 마케팅을 지원하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픈하자마자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수요로 자기가 원하는 수익이 나야 된다.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채널 보고 계시는 우리 뭐 예비 창업자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사에서 보통 적정 평수를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 적정 평수를 제게 받았을 때 이거보다 한 10평 정도는 줄여서 그런 물건을 찾으셔서 본사랑 이제 딜을 하는 게 안전 창업하고 좀 실패할 확률을 되게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뭔가 줄여서 이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자분들한테 그런 팁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동안 이제 직영점을 쭉 운영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더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힘든 것만큼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 향후에는 좀 더 좋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